네, 주식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의들이 들어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종목 소개에 앞서서 존 템플턴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 템플턴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10가지 투자 원칙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 인기주를 멀리할 것, 그리고 실수에서 배울 것, 마지막으로 대중의 움직임을 따르지 말 것 등이라고 합니다. 주식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 주에 대해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그의 전략입니다. 인기가 높은 것을 과신하다 보면 투자를 망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실수에서 배우라라는 말은 개미 투자자와 투자 고수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와 같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대중의 움직임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은 종목을 산다면 결국 같은 결과가 그치게 될 테니까 결코 그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인데요. 쓴 용기는 달콤한 열매를 안겨주는 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좋은 투자 전략은 많지만 욕심내서 다 실천하기보다는 나에게 꼭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엔인데요. 차바이오엔을 14,650원에 25% 갖고 있다고 428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막막합니다. 매도가와 손절 시점을 알려주세요 라는 이 문자 메시지에 한숨 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서 차바이오엔을 내년 1월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35% 매수했다가 9,000원대에서 10% 손절하셔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떤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심기원 연구원님께 자세한 상담 들어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이 종목을 11만 8,500원에 30% 갖고 있다고 55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급락해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포스코와 관련해서 최근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매수 이후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주춤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현대제철. 손절해야 할지 일단 보유해야 할지 잠시 후 심기원 연구원님의 자세한 상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바이오엔과 현대제철 다음으로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삼성화재와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왔던 종목이 차바이오엔인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을 사신 분은 4285님이셨고요. 14,65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차바이오엔 반등이 나오는 듯 싶었는데 오늘장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조금 아쉽고 걱정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내년까지 꼭 이익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월까지 보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처음에 35%를 가지고 계셨는데 9,510원에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낮았던 가격에 10%를 파셨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그 팔았던 10%를 사고 싶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팔았던 때보다 주가가 낮아져야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이 장기가 좀 분명히 엇갈리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전망이 단기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 단기적으로 왜 불안하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실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성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된 이런 그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 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이런 줄기세포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화장품 산업에서의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화장품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갖고 단지 뭐 바르고 이런 걸 떠나서 피부를 아예 재생을 시키는 그러한 화장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누릴 것이고, 최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피부 재생에 대한, 가격은 비싸지만은 그런 비싼 값을 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차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그런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이루면서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성장을 가능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년 1월 달쯤에 그 돈이 필요하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매수 금액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그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포트상으로는 지금 당장에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은 상고해 주시고, 1월까지 그런 연말이라든가 2011년도에 그런 그 화장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신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를 경우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하셔갖고 1월 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바이오엠 봤고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는 분 계신데요. 11만 8,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1만 원 선입니다. 현대제철의 고로 가동식이 오늘 화입식이 있었는데요.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제2고로 화입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2고로의 성공적인 가동을 알리며 총 조강 생산 능력 2천만 톤을 갖춘 세계 10위권의 철강 업체로 도약했다 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제철이 향후 성장성이 정말 놀라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말씀대로 그 2010년보다는 2011년도 이제 내년과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그 종목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업황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건설이라든가 철강 그 업황 자체가 최근에 조금 특히 건설업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2011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은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주택 그 판매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 하락에 대한 그런 염려는 어느 정도 지금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런 건설 경기라든가 철강 에 대한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현대제철 같은 우량 기업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 박스권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 부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여서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그 입장에서의 그런 매매 패턴보다는 2011년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패턴으로서 쭉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구원님. 예. 현대제철은 오늘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이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공급 과잉 우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예,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고 그 신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실적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물론 뭐 기업이라는 건 투자를 해갖고 그 성과가 이루어지면 더 클 수가 있는 기업인데, 이 무리한 투자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현대제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뚜렷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제철을 포스코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지만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포스코와 비교를 해갖고 같이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한 시각으로서 좀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한화케미칼인데요. 문의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함께 좀 봐드릴게요. 7415님께서 한화케미칼을 34,000원에 80% 들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고요. 또 33,950원에 10%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 권희 할머니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케미칼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성장성이라든가 수익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특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화학 시장에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비닐봉지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 화학케미칼에서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비닐 관련된 그런 화학 성분들이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화학케미칼의 기술력은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그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이 역시 화학케미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화학케미칼 또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억제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억제책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11년도 계속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은 이 화학케미칼의 그 주가는 2011년도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매매로서 보다 큰 수익을 누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예. 그 부산의 권희 할머님께서 희망이 없으면 손절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뭐 지금 만약에 손실 구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손실 구간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로서 내년에 이제 후회를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큰 수익을 누리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를 사신 분 0880님이시고요. 19만 1,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 중장기로 가져가야 하는지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가 궁금하시다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손해보험 회사로서 뭐 그 기업 재무적인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뭐 예. 국내 뭐 1위, 2위를 다투는 그러한 보험사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하지만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그 우리나라는 국내 보험사뿐만이 아니고 외국계 보험사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나눠 먹는 식으로의 그런 수익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 삼성화재에 들어오는 고객이 있다면은 다시 삼성화재에서 빠져나가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악재인데 그것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역시 바로 채권 자산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자산은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서 그런 이익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삼성화재도 그런 시장과 함께 상승세를 탔을 때는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한 3%에서 5% 은행 이자율 정도만큼의 그런 그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전에 차바이오엔과 현대제철 상담을 해드렸죠. 감사하다는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저희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저희가 이제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들었을 때 항공주가 4일째 랠리를 펼치고 있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9,650원에 사셨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78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비중을 100%나 실으셨습니다. 향후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1년 정도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그 항공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접근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역시나 이제 100%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이제 2위 그런 항공사지 않습니까? 뭐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 그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그런 여행객들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이 항공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뿐만이 아니고 화물 운송에도 상당히 그 많은 진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공 업종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그 단기 고점에 약간은 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린다면은 지금 매수 가격보다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9,900
9,900원 정도 그 정고점 10,000원 그 저항선을 조금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한 50%를 정리하시고 나머지 50%만 내년 1년 동안만 좀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그 현금화하신 돈은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JS전선입니다. JS전선을 오래전에 24,150원에 20% 정도를 사셨는데요. 아깝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시 좀 물타기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3764님의 종목인데요. JS전선도 함께 좀 봐주시죠. 예, 그 J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은 원재료 같은 상승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그 정고점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시점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가격대까지는 상당히 조금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뚜렷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라든가 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손실폭을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물탕이라든가 매도보다는 조금 보유를 하셔갖고 단기적인 반등 14,000원대까지 온다면은 계속적으로 2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중 중에서 5% 10%씩 분할 매도하시라고 조금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현금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봐드릴 종목은 평화전공인데요.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좀 내리기는 하는데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수익권에 계시고요. 평화전공을 사신 분은 3964님이신데요. 12,5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연말까지 들고 가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가 봐요. 예, 지금 많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그러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제 매도보다는 연말까지 지금 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대세 상승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곧바로 연말을 맞이해갖고 다시 한번 연말 랠리를 통해갖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한 1월 효과라든가 그런 신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 신년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큰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이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2011년도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하여 갖고 더 큰 그런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 역시 자동차 부품류도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셔 갖고 복리하로 보다 더 큰 수익을 누리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6포인트 내린 1927포인트,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사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샀었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현재는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하락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늘렸습니다. 3.7포인트 정도 내린 512선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기관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4조 7천억 원 안팎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안건을 결의하고 오후 2시 공식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되면 25일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외환은행 지분 인수안건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키로 했습니다. 최종 인수 가격은 4조 6천억에서 4조 8천억 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나금융
금융 측은 예측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 돈을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는 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상환 우선주 혹은 회사채 발행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7년여 만에 2배나 증가하면서 누적액 1,500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983조 4천억 원으로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비은행권 금융사의 원화대출금 역시 450조 원을 넘어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 잔액은 1,43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금은 정확히 7년 8개월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금융권 대출금은 대부분 금리 변동형이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걷어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 1천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벌금, 과태료 세입을 내년 4,078억 원으로 올해보다 9.4% 늘려잡아 다른 부처보다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정위의 벌금, 과태료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2% 늘어난 1조 7,9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찰청도 교통위반 및 무인 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8,98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배춧값 등 김장 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김장 비용도 한 달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14만 9천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5%나 하락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이마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김장 비용이 떨어졌습니다. 김장 비용은 배춧값 등이 국내 최대 산지인 호남 지역의 공급 물량이 원활해지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추락했습니다. 다만 무와 쪽파, 생강 등도 한 달 사이 가격이 50%에서 60%가량 저렴해졌습니다. 예,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28포인트,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512선입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노동 감사의 날로 휴장이 됐고요.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6% 급락입니다. 홍콩 지수도 2%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도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